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삼성중 공장 감산, 반도체 공급 먹구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불똥이 튀었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10%가량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이 가동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29일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코로나19 상황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산 라인의 탄력적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생산 라인 연계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진출기업 83% 규제, 세금 부담 적어 투자를 일 것. 한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부품 기업이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은 북미 자동차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영 환경 속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다. 2022년 미국 사업 계획을 확정한 24개 기업 중에 14곳은 내년에 올해보다 10% 이상 투자를 늘리고 6곳은 5% 확대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전체 기업의 83%가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인천, 라 포함 10곳 독점, 알짜 노선 반납에 항공업계 촉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노선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기업의 결합 이후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등 8개 노선과 부산에서 나고야, 칭다오 등 2개 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항공업계 첨예의 관심사인 규제 노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후 독점이 발생하는 노선은 대부분 규제 대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 전원회의에서 최종 규제 대상 노선이 정해지면 항공사별로 신규 진입 여부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 의지 밝힌 박 법무 초동수서부터 검사 투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양형 기준을 높인 새로운 기준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 사법무부 대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기업들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디테일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모든 것을 법에 담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번엔 취득세. 이재명표 감세 3중 보따리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를 새 공약으로 내놓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최고 취득세율 부과 구간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이어 무주택자까지 겨냥한 3종 감세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여전히 열세로 밀리고 있는 서울 지역 지지율 만회를 위해 부동산 우클릭 전략을 펼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화났다. 3.6 데려다 나라 망친 무능, 불법, 정권,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만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보수의 심장인 경북 지역을 방문해 유례없을 정도의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다. 그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좌익 혁명 이념과 북한의 주사 이론을 배워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끼어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재산을 빼앗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걸러먹고 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사찰하고 또 소위 댁 때문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격 말살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를 양산시키는 계기가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거친 단어를 써가며 맹비판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 연일 사상 최다. 미 하루 50만 명 넘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부리며 전 세계 확진자 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배 가까이 늘며 50만 명을 돌파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도 의료 시스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신한 관심사 맞춤 콘텐츠 쏠쏠. 농협은 셉테크 강점 김미경 고객님 자산은 5억 4,250만원입니다. 12월 총 지출은 287만원이고 이 중 고정 지출이 16만 5천원입니다. 예산은 13만원 남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17개 금융사에서 내놓은 마이데이터 베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니 여러가지 확실한 장점이 있었다. 새해부터는 34개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본 서비스가 시행된다. 내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 경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스 등 기존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자산 내역을 보여줬다.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니 최근 실거래가로 시세가 반영됐고 내 차 가치도 포함됐다. 오래전 가입해서 잊고 있었던 A보험사 상품은 특약사항이 무엇인지까지 떴다. 주요 은행에 있는 내 계좌 잔액은 물론 증권사의 투자평가금액, 카드 적립 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까지 모아서 보여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연 3.3% 최대 2.7억 토뱅의 파격신용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내년부터 신용대출 문을 다시 연다. 지난 10월 은행 출범 직후 대출 한도 5천억 원이 바닥나며 신규 대출을 중단한 지 2달여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고객은 토스뱅크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연 3%대 초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유달리 어두웠던 2021년 희망과 도전으로 빛난 얼굴들. 1. 대한민국 의료진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 2.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재산 절반 사회안원 공식 선언. 3. 김범석 쿠팡 창업자 미국 증시에 도전한 로켓 배송 신화. 4. 배우 윤여정 한국영화 최초 오스카 여우 조연상. 5. 황동혁 감독 전 세계를 홀린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6. 배구 선수 김연경 참된 리더십 보여준 도쿄올림픽 영웅. 7.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누리호 개발 주역. 8. 김정상 듀크대 교수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창업. 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헌정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 10. 최수염 네이버 신임 대표의 MZ세대 교체의 아이콘. 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산업의 쌀 산파얏 포항1고로 아름다운 은퇴. 포항종합제철은 8일 오전 제성공장 준공식을 갖고 국내 최대 규모인 100m 높이의 고로에 점화했다. 연간 156만 톤의 철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제선 설비가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소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져 나왔다. 제철소 조성에 실패하면 다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던 고 박태준 명예회장을 비롯한 포항종합제철 임직원은 만세를 불렀다.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던 제1고로가 29일 마지막 출선을 끝으로 48년 6개월 만에 멈춰섰다. 이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1고로 종풍식을 가졌다. 종풍이란 수명이 다한 고로에 불을 끄는 것을 뜻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쇼핑 일본사 야후재팬과 통합하기로 대만, 스페인도 진출. 네이버가 일본에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현지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란 이름으로 내년 1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베타 서비스 중이다.
커머스는 네이버에서 성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신사업으로 꼽힌다. 일본 스마트 스토어가 글로벌 네이버의 내년 해외 사업 성적표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레고, 바비 인형, 완구에 푹 빠진 어른이들. 지난 22일 오후 2시 코엑스몰 브릭코리아 컨벤션 2021 행사장 평일 낮 시간대에도 행사장에는 전시된 레고 작품을 보기 위해 모인 어른이들이 가득했다. 이 가운데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는 단 2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박모 씨는 연말을 기념해 평소 갖고 싶었던 레고를 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디오라마 작품을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블루가 지속되면서 동심의 세계를 도피처로 삼은 어른이들이 늘고 있다. 어른이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장난감 등에 열광하는 어른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완구 업체들은 발빠르게 이들을 겨냥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 홍보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빙그레 웃었다. 연매출 1조 시대에 열어 빙그레가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빙그레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바나나 마수유와 메로나의 활약이 컸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올해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1967년 설립 이래 54년 만에 이룬 성과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8조 빅딜 성사 모건 스탠리. 3년 만에 M&A 최고수로 2021년 국내 기업 인수, 합병 시장에서 활약한 최고수들이 가려졌다. 기업 경영권 인수금융자문 부문에서는 라이나 생명, 이베이 코리아, 테일러메이드 등 수조 원대 빅딜을 주도한 모건 스탠리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회계 인수매각 자문과 법률 인수매각 자문 부문에서는 전통의 강자 31PwC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M&A 시장 전체 거래 금액은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하루 만에 돌아온 개미. 전날 던진 3조 도로 담았다. 동학개미의 변덕. 사상 최대 3조 팔더니 하루 만에 3조 도로 섰다. 올해 국내 증시 폐장을 하루 앞두고 개미들은 약 3조 원대의 주식 쇼핑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증시 폐장 1거래일 전 기준 순매수 금액 중 최대 규모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개미들의 매수 방어벽에 0.89% 하락에 그쳤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 증권주는 큰 하락폭을 보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게임 넘어 메타버스로 국책과제도 잇따라 수행, 가상현실, 확장현실 기술에 특화된 강소기업이 기업 공개에 도전한다. 다음 달 중순 공모 예정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그 주인공이다. 29일 스코넥 엔터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총 222만 6,300주를 모집하며 공모 물량은 100% 신주다. 기존 주주들의 자금 회수 없이 공모 자금이 모두 회사로 유입되는 구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톱골퍼 사슬 NFT로 스포츠도 디지털 열풍. 한국 골프계에서 첫 대체 불가 토큰이 출시된다. 주인공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뛰어난 실력과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프로골퍼 박현경과 임혜정이다. 갤럭시아 SM이 기획한 한국 골프 첫 NFT는 31일 갤럭시아 메타버스에서 운영 중인 큐레이션 기반의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에서 경매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0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